분이 50대이십니다. 저랑 얘기를 어제 조금 했었는데, 사실 저도 예전 직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좀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고, 관심 없는 분들에게 정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상대방이 듣지도 않을 텐데 이러면서 기회가 되지 않으면 잘 말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좀 이랬었는데, 이번에 옮긴 직장에서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내과 선생님께서 50대신데 그분도 가족 중에 의대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키워서 전혀 상관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으시죠. 사실은 지금 의대증원 사태하고는. 근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한양대에서 병원장까지 하시고 그만두신 또 노교수님 출신이 저희 병원에 같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서 먼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사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저 윤석열 나쁜 XX 이러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왜 그러실까라고 듣다가 그분들하고 저랑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그분하고 저희가 다 느낀 게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정부가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치의료 때문에 심폐영화 의사들이 자꾸 20년간 써오른 이것 때문에 10년, 20년 전보다 의사들이 더 최선을 못하게 돼 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를 볼 때 뭔가 기계는 좋아지고 로봇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시스템은 좋아져 보이지만 건물도 커져 있고 삐까뻔쩍한 건물들만 커져 보이고 여러 고객님마다 환자 유치하고 저 B5 병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내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힘들어진다. 환자를 살리는 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빠졌을 때 소송당하는 걸 걱정하면서 적당히 소송 안 당할 정도로만 치료하지 않냐 라고 이미 본인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 사태나 정부가 얘기하겠다는 의대 부실 교육이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내가 아파서 자리에 누웠는데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미래 세대 의료들은 그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치료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겠네, 나빠져야겠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당연하게 병이 걸리면 나빠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문가인 우리는 그게 눈에 뻔히 보인다. 그리고 그게 당장 내가, 그분들도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시니 불과 10년, 20년 후에 본인이 아팠을 때 내 후배들에게 내 몸을 맡기기 무서워지는 세상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꿔달라, 고쳐달라, 좀 나서서 싸워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다행히 옮긴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어서 거기에선 잘리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판이, 정부가 여러가지 학부모님들도 나와주시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한 달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기는 하는데, 문제는 저 보건복지부 작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은 한 달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4대 패키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 1번이 의대증원입니다. 근데 의대증원도 자기들은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바꿔달라, 원점 재검토하라 얘기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신경 쓰인 사이 이 작자들이 하고 있는 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통과시키겠다라는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의 전문의 중심으로 전공의는 없어지지만
복지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소위 피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입니다. 환자를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뇌척수액 검사나 골수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수술도 가고 술장에 들어가서 옆에서 칼도 잡고 꼬매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환자 기록도 쓰고 진단서도 쓰고 환자가 좋아졌는지 평가도 하고 그걸 다 간호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못 나오는 게 의료사고 특례법 얘기를 자꾸 하죠. 저희가 소송료에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 작자들은 무늬만 의료사고 특례법이라 그러고 의사들에게 심지어는 사과를 강제시키겠다. 환자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의사들한테 강제로 책임보험 들게 하고 환자가 나빠지면 무조건 수억 배상을 하게 만들겠다. 라는 의료사고 무늬만 의료사고 특례법이고 사실상 강제 배상법 의사를 교도소 남장유예게 하는 잠재적 범죄자 만들기 법안을 또 8월 중에 만들어서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실손보험 얘기도 나오죠. 실손청구 감소안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가 심지어 그것도 특위를 만들어서 정형선이라고 대놓고 의사 월급 300만 원으로 만들고 의사들은 노예처럼 써먹어야 된다고 20년 동안 떠들어온 연대 교수라는 작자를 위원장으로 만들어서 그쪽도 진행하겠다라고 조금 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의 결과들을 정부가 8월 아마 늦어도 9월 중순이 추석이잖아요. 아마 그 전에 다 의료개혁이랍시고 던져놓고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바로 뒤통수를 맞고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와주셔서 이 자리를 진짜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모아서 여론을 진짜 환기시키고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아마 올 하반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작자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면피가 되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잘못해온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자들이 저기서 앉아서 맨날 술만 처먹고 계시는 폭탄주만 돌리고 있는 대통령한테 그럴듯한 말만 하면서 속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가 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원래 시작,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린 얘기, 원래 이 시작이 저작자들이 얘기한 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죠. 그리고 OECD 평균. 근데 그거는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응급학과 선생님들 사직하고 응급실에 온 환자를 받아줄 의사가 없어서 뺑뺑이 돌 응급실도 없어져서 뺑뺑이 돌 필요가 없어지고 있고 소아과도 문을 점점 닫고 있어서 오픈런할 소아과가 없어서 그 두 가지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술을 하려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무슨 진료 받으려고 하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아직 OECD 평균으로 가려면 그것도 멀었습니다. OECD 평균으로 가려면 수술하려고 6개월 기다리고 암은 실제로 OECD 평균으로 보면 처음에 진단하고 나서 치료하는 데까지 암의 병기가 바뀌는 건 다반사라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갔는데 3일 만에 진단하고 수술하고 일주일이면 수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아마도 OECD 평균으로 회귀를 시키려고 엄청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 수술은 간호사한테 받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고요. 학부모님들 오셨으니까 지역 의료, 의대 증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대 증원이 제일 많이 된 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충북대 아닙니까? 그러면 충북의 지역 의료가 굉장히 문제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항상 충북대가 많이 든 이유가 세종시의 공무원 적자들이 지새끼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처음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저들은 아니라 그러죠. 근데 그러면 충북의 의료가 어떠냐? 제가 한 2달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에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청주에 있는 의료원이 하나 있죠. 지방공사 의료원입니다. 그 의료원이 요즘 자꾸 기사가 나오는 게 적자다, 난리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대로 말하는 공공의료를 하면 적자도 진료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필수 의료 의사는 제대로 되어가고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소위 필수 의료과가 아니지만 마이너과들, 피부과 이런 과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피부 미용 시장으로 안 가고, 돈 되는 피부 미용 시장으로 안 가고 의료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봐주겠다라고 하면 감사해서 모셔야죠. 그게 저들이 주장하는, 저기 용산에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의료원에서는 필수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선생님, 그리고 개업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 피부 환자들을 보겠다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매출을 못 올린다고 잘라버리는 게 2024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더 웃긴 거는, 전 그 병원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청주병원이라고 있답니다. 청주병원이라고 청주에서 40년 동안 진료하던 병원이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합병원이랍니다. 그러면 충북대에 그만큼 의대를 늘릴 만큼 열악한 곳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이면 지원을 해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병원이 워낙 옛날에 좋은 자리에 자리를 만들어 놔서 그 자리를 시청을 짓고 싶다 라면서 그 병원을 쫓아냈답니다. 그 병원 자리를 시청사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병원을 강제 수용을 하고 돈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옆에 있는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서 병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헐고 시청사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의료법인이거든요. 의료법인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법인을 해산시키고 병원을 문 닫아라 라고 지금 강제로 해서 병원이 40년간 그 자리에 있던 병원이 시청을 짓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그리고 제발 문 닫지 말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2024년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쪽에 있는 국립대 정원을 2배도 아니고 2배 반 늘리면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구라를 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이 나라 정부 보건복지부 저 공무원 관리들이 하고 있는 작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충북대 의대는 아마도 저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새끼들 좀 넣으려고 장난질 치고 있는 지식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파헤쳐서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교수님들 얘기를 해서요. 사실 또 하나는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모 대학에서 교수가 그만두니까 그 자리에 올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 근데 요새 그렇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일부는 이런 정부의 폭압에 막아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신데,
또 하나는 그렇게 그만둔 자리에 사람을 못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교수들이 지방에 있는 교수부터 시작해서 빅5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눈치를 보면서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좀 우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면 그 서울조는 빅5에 가서 PA 간호사 눈치 보면서 교수 타이틀 달고 거들먹거리는 거 신경 쓰시기 전에 지금 6개월 넘게 교육 못 받고 있는 우리 의대생 전공의들의 어려움 먼저 살피시고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최소한 의사로서 가진 양심을 가지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버리지 마시고 우리 후배 전공의들 제자들이 정말로 배운 대로 의사로서 양심 지키고 살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가열차게 나와서 싸워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